계층적이거나 이런 신분적으로는 기득권층이 아닌데 뭐 시장에 뭐 제주 대한민국의 최고 변방이잖아요. 21세기에는 어떻게 보면 프리미엄을 갖고 태어난 것 같아요. 만약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집에서 하염없이 저를 들여다보고 있었으면 못 읽게 할 책들을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그게 다 저의 어떤 뭐랄까 자유로운 사고, 상상력의 원천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귀포에 안 태어났으면 자연에 대해서 전혀 관심 안 두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 나가면 정광폭포, 나가면 천지연, 나가면 저 자구리 이러니까 저같이 움직이기 싫어하는 사람도 어렸을 적에 수영도 다니고 애들이랑 할 수 없이 놀려니까 애들이 다 바닷가에 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데서 이 어렸을 때부터 자연에서 아버지가 별로 그렇게 가부장적 의식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 집에서는 어머니가 오히려 CEO였으니까 가게를 슈퍼마켓 지금 같은 슈퍼마켓이 좀 꽤 큰 가게를 했는데 아버지가 점원 같고 엄마가 맨날 이게 뭔가 더 큰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여자가 어떤 것을 리드하고 이렇게 뭐랄까 해결해 나가고 솔루션 찾고 이러는 거는 여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렸을 때 집안의 학습 굉장히 소심하고 마음도 약하고 잘 못 싸우지만 딱 하나는 뭐냐면 너무 말이 안 말도 안 되는 거 이런 거는 또 못 참아요. 기자의 본질을 건드리는 문제 있잖아요. 밤새워서 밤늦게까지 취재하고 어떻게든 피를 말리면서 취재하고 피를 말리면서 쓴 기사를 아무리 경영진이지만 그것도 인쇄소에서 뺐잖아요. 그걸 보니까 너무 피가 끓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더구나 시사전은 제가 15년 동안 청춘을 바친 데인데 거기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나 너무나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마이뉴스에 글을 이제 쓰겠다고 했죠. 장렬한 패배로 끝나기가 굉장히 쉬운데 씨앗을 또 뿌리고 거기서 새로운 매체가 생겼으니 그나마 정말 산티아고에서 그 제 자신만 치유한 게 아니라 어떤 정말 하나의 그 어떤 씨앗을 발견한 건데 산티아고에서는 이제 줄곧 치유만 하고 다니다가 그동안 지쳤던 거. 그 한 여자가 내 인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건 그날 우연히 길에서 어떤 여자랑 한나절 동무를 하게 됐는데 그 여자랑 식당에 가서 얘기를 그 여자한테 나는 산티아고가 너무 좋았다. 나를 치유해줬고 나한테 행복을 줬고 나한테 나를 알게 해줬고 나를 만나게 해줬기 때문에 나는 산티아고 5년에 한 번씩은 오겠다. 빚을 내서라도. 그랬더니 이 친구가 영국 여자인데 약간 소셜 무브먼트 이런 쪽에 일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생각도 좋지만 너희 나라에 너희 길을 만들어 보지 그러니 나는 내 나라 한국에도 이미 길을 걷는 사람은 많았고 외국까지 나가서 걷고 있었고 저도 그 중에 하나였지만 그렇지만 길은 누가 이미 몇천 년부터 몇백 년부터 만들어 놓은 걸 다니는 게 길이라 생각했지 21세기 길을 다시 만들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런데 그 여자가 마지막 저한테 또 한 번 이제 격발을 한 게 뭐냐면 너희 나라야말로 굉장히 빨리 만들어야 되는 나라야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물어봤죠. 왜?
그랬더니 이 여자가 서울을 2번이나 국제회의 때문에 왔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 나라는 미친 나라더라. 그리고 서울은 테리블 시티더라. 서울에서 한 일주일 있었는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제정신을 갖고 산다는 것이 너무나 신기하더래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경쟁하고 달리고. 죽을 때까지 잘 살아야 되고 뭐 이게 더 빨리 더 높이 더 많이 이렇게 가져야 되는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겠냐.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나는 이제 제주도가 딱 떠오른 거죠. 우리나라에 길을 낸다 하는 것은 곧 저한테는 제주를 의미했는데 뭐 제주도를 3일씩이나 가 이런 얘기 들으면 내가 제주도 출신으로서 참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뭐 그러진 않을 텐데 자동차 타고 다 다니고 있고 어떤 솔루션을 찾아야 되는지 그다음 또 그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나인지는 더더욱 꿈에도 상상 못했던 건데 제주도 여행도 그런 방식으로 걸어서 그 시골에 하나하나 조그만 우리 그 제주도의 전통 순댓국 내지는 그런 고기국수 이런 거 먹고 다니는 게 훨씬 이 사람들 기억에 남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던 중에 그 여자가 길이라는 해법을 준 거죠. 어떤 일들의 우연적인 계기에 대해서 굉장히 스스로 오픈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가 모든 결심을 해서 모든 생각을 창의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저는 I see skies of blue and I see clouds of white and the bright. 말이 씨가 된다. 말이 씨가 된 게 나쁜 씨도 되지만 좋은 씨도 되는 게 내가 갔다 와서 막 흥분해 있을 때 만나는 사람한테마다 나 제주도 가서 고향에 가서 길을 낼 거야. 산티아고 같은 길을 막 이렇게 밥 먹을 때마다 술 마실 때마다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자주 만나는 한마디로 코드가 좀 맞고 배짱이 맞고 이런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나를 지지고 격려 찬양하는 거예요. 너무 훌륭한 생각이다. 정말 필요한 일 같다. 꼭 가서 해라. 하면서 나중에는 만날 때 아직도 안 내려가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가서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온 게 2007년 2월 달이었어요. 산티아고 갔다 온 뒤에 한 몇 개월 뒤죠. 그래갖고 그때 와서 한 3시간쯤 걸었나. 너무 좋다고 뒤집어지는 거야. 나름 여행을 많이 다닌 사람들이. 이거 여기 이 제주도에 길 내면 대박. 초대박이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이 될 거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 더 뻐뿌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나는 이제 어떤 한 사람이 자기 혼자만 면벽수도에서 꼴방에서 갑자기 딱 이렇게 창의적이 돼갖고 나는 이걸 하리라 생각하고 그다음 굉장한 결심으로 한치 흔들림 없이 이렇게 가는 사람은 난 극히 드물다고 생각하고 그 일의 소명과 어떤 계기가 돼서 굉장한 열정을 가진 사람과 그를 지지하는 두터운 사회적 네트워크가 어느 한 사람만 좋아하는 일이라면 그건 미친 짓일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적어도 자기가 얘기했을 때 몇 명이라도 그래 자기랑 정말 인생이나 가치관이나 코드가 비슷한 사람들이 그거 참 좋은 일일 것 같다라는 지지를 격려를 어떤 사전 개런티를 받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오히려 초반에는 제일 안 막막했어요. 그래요? 딱 내려왔을 때는 이 구름, 저 노을, 저 섬, 저 물빛, 저 동박스의 울음소리 이런 게 너무너무 좋아갖고 이게 무슨 어떤 일을 위해서 무슨 뭐랄까 일을 한다는 느낌이랄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아니면 사회적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막 힘을 쥐어짜서 이러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너무 즐거운 마냥 거예요. 즐거우셨겠네. 이거 내가 좀 정말 미친 짓을 좀 한 거 있는 건 아닐까. 이거 점점 찾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런 식의 일들이 벌어진 2번째 해가 첫 번째보다 훨씬 힘이 들었죠. 자기가 버려놓은 미친 짓이 동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 길을 보러 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런 게 너무 고마웠고 저 사람이 또 이 길에서 느낄 희열이랄지 내가 산티아고에서 느꼈던 것처럼 또 아니면 I hear babies cry and I
중요하지만 가장 코어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까지야 그 최소한의 기틀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 치지만 적어도 내년부터는 지금 벌써 만 3년이 지나는 내년부터는 모든 사람을 만나거나 많은 자리에 나가질 않아요. 그게 제가 리더십을 그나마 그러니까 제가 가서 잘 못할 자리 같으면 아예 안 가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할 수 있거나 아니거나 간에 저는 내가 대표니까 모든 걸 이사장이니까 최소한 내가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자기한테 너무 자기 학대하는 거고 그래서 제 자신의 개성을 존중하는 것만큼 스태프들의 개성도 존중해요. 그러니까 회의 시간이 따로 없고 회의의 주제가 따로 없고 회의의 형식이 따로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열린 회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2년 동안에 그렇게 엄청난 일들과 에너지들을 발휘할 수난 있었다고 봐요. 사단법인의 어떤 그 뭐를 두텁게 가져가는 게 어떠냐는 그런 조언들을 첫 때부터 많이 했었는데 처음에 어떤 조직이 클 때 너무 많은 사공이 있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정말로 그 일에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몇 사람이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바치기도 하고 책임도 지는. 책임도 지고. 좀 체계가 필요하거나 좀 저변을 넓혀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길을 내는 핵심적인 일들은 여전히 사무국과 3, 4대가 코어가 맞대. 그런 환경 문제랄지 이런 부분 또 그다음에 길의 어떤 유지와 관리 문제에서는 지역의 어떤 올레 지킴이들, 올레 지기들 또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그룹들 또 그다음에 전문가 그룹의 그 자문위원단들 이런 것들을 중층적으로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I watched them bloom for me and you and I think to myself 길 하나가 이렇게 제주 사회를 바꾸고 이렇게 지역에 엄청난 소득을 끌어들이고 제주 가치를 재평가하게 만드는 걸 보면서 JDC가 그동안 무엇을 해왔느냐 그럼 많이 돌아본다, 반성한다 이 얘기 들으면서 저는 굉장히 기뻤어요. 그런 자각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성찰을 한다는 거. 가치 있는 것은 살리지 못하고 없는 걸 자꾸 하려고 그러나 자꾸 없는 카지노, 없는 케이블카 하나의 실험적인 모델이 성공함으로써 사람들한테 어떤 가치의 변화를 일으키고 발상의 생각, 접근 방식의 변화를 일으켰다는 거. you find me oh somewhere over the rainbow 평생 꿈만 꾸면 안 된다는 거. 다소 서툴고 거칠게 처음부터 완벽하게 설계도면 다 놓고 시작되는 꿈이라는 거는 없고 이 꿈은 막 있는데 여건이 안 된다는 분들은 미안하지만 꿈이 절실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봐요. 상당수의 사람들은 보면 시작 자체를 안 해. 계산하느라고. 그 여행 갈 때 8명인가 같이 가겠다 그랬어요. 막 내가 간다니까 너무 좋다 하면서 막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결국은 비행장에는 나 혼자 나가게 됐는데 그 사람들 중에 아직까지 산티아고 간 사람 없어요. 그 꿈을 현실에서 조금이라도 실천하는 순간 그 꿈이 이루어지든지 말든지 실패를 하든 실패조차도 또 하나의 자산이 되는 건데 매일 꿈만 꾸면 평생 꿈만 꾸다가 죽게 된다는 거 얘기하고 싶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